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죽은 아씨와 결혼한 총각. 옛날 조선 한양 땅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한 총각이 있었다. 먼 조상 중에 벼슬 깨나 한 양반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름뿐이라 상민이나 다름없었다. 게다가 땅 하나 없이 가난한 살림이라 총각은 매일 열심히 머슴이나 발품을 하며 살아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남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이상한 방망이 하나를 발견했다. 총각은 그것을 들고 고개를 갸웃했다. 이게 뭐지? 나졸들이 쓰는 육모 방망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는 다시 혼잣말을 했다. 어머니께 갖다 드리면 좋겠다. 다듬이 방망이로 쓸 수 있겠네. 총각은 방망이를 허리춤에 끼고 열심히 나무를 했고 피곤해서 그만 깜빡 잠이 들어버렸다. 한참 후에 불현듯 눈을 뜬 총각은 깜짝 놀랐다. 어느새 날이 저물어 숲이 컴컴해지고 있었다. 어이구, 내가 얼마나 잔 거야. 어머니께서 걱정하시겠다. 어서 집으로 가자. 급히 산에서 내려오는데 어디선가 남자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총각은 깜짝 놀라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더니 거기에는 웬 건장한 남자가 울고 있었다. 아니,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 있길래 그리 구슬피 우시는 겁니까? 남자는 흐느끼며 말했다. 박서방, 나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간밤에 잔치가 벌어져서 신나게 놀다가 허리춤에 있던 내 방망이가 없어졌다네. 오늘도 잔치에 가야 하는데 방망이를 잃어버리면 큰 벌을 받는다네. 아이고. 총각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상하네. 웬 날 박서방이라고 부르지? 그리고는 허리춤에 꽂아둔 방망이를 꺼내 보이며 말했다. 혹시 이 방망이를 찾으시는 겁니까? 남자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방방 뛰었다. 아이고, 찾았어. 잃어버린 방망이를 박서방이 되찾아 주었구나. 총각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니에요. 전 박서방이 아닌데요. 아무튼 주인을 찾아서 다행입니다. 아무래도 남자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총각은 방망이를 건네고 얼른 떠나려고 했다. 그런데 남자가 갑자기 팔을 붙잡더니 말했다. 박서방, 집에 갈 적에는 꼭 광희문을 통해 가시게. 꼭 다른 길은 가지 말고 반드시 광희문으로 가야 한다네. 총각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광희문으로 가라고요? 그 길로 가려면 빙 돌아야 하는 데다 거긴 시신을 내보내는 문이라 꺼림직한데요. 그러나 뒤를 돌아본 순간 남자는 이미 감쪽같이 사라지고 나무 사이로 푸른 불덩이가 일렁거렸다. 총각은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다. 도깨비였구나. 총각은 두려움에 달아나면서도 속으로 생각했다. 잠깐, 도깨비가 일부러 해코지하려 한 건가? 아니야, 내가 방망이를 찾아줬잖아. 혹시 은혜를 갚으려는 건지도 몰라.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래, 용기를 내서 광희문으로 가보자. 그런데 산길을 내려가는데 비가 쏟아졌다. 광희문 밖 묘지터를 지날 때는 비가 더 퍼부었다. 어휴, 갑자기 웬 장대비야. 앞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 세찬 빗줄기 속에서 총각은 어딘가를 두리번거리다가 나무관 하나를 발견했다. 저건 관 아닌가? 누가 관을 버려둔 걸까? 비가 그칠 기미가 없으니 안에 들어가 잠시 쉬어가자. 총각은 빗줄기를 피하려는 마음으로 관뚜껑을 조심스레 열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사람이다! 안에는 아름다운 처녀의 시신이 누워 있었다. 총각은 관 뚜껑을 닫고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아니야. 잘못 본 거야. 그런데 방금 분명 살아있는 것 같았는데? 떨리는 손으로 다시 뚜껑을 열었다. 그랬더니 정말 처녀가 가늘게 숨을 내쉬고 있었다. 맙소사, 정말 살아있잖아. 어떡하지? 사람을 살려야지. 그는 빗속에 처녀를 번쩍 들쳐업고 집으로 달려갔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놀라 방문을 열고 뛰어나왔다. 에구머니나, 내 등에 업힌 아가씨는 누구냐? 총각은 숨을 고르며 처녀를 안방에 눕히고 말했다. 남산에서 내려오다가 광인문 근처에서 관을 보았는데 그 안에 이 아가씨가 있었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숨을 쉬더라고요. 어머니는 처녀의 얼굴을 살펴보며 중얼거렸다. 아이고, 장례를 치르려 무덤에 모셔둔 시신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옛날에도 들었지만 세상에 내 눈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총각은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이 처녀가 어느 대 교수인지 집에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야지. 하지만 먼저 목숨을 살려야 하지 않겠니? 우선 따뜻하게 덮어주고 기운을 차리게 하자꾸나. 총각은 두 주먹을 꼭 쥐고 다짐했다. 제발 살아만 주십시오. 저와 어머니가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밤새 총각과 어머니가 간호한 끝에 이윽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올 무렵 처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처녀가 눈을 크게 뜨며 숨을 고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가 어디죠? 총각이 놀라 반갑게 외쳤다. 아가씨, 정신이 드셨군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처녀가 멍하니 중얼거렸다. 난 분명 원이 모를 병으로 나흘 전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여기에 있는 거죠? 혹시 여기가 저승인가요? 총각과 어머니는 깜짝 놀라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총각이 서둘러 말했다. 아닙니다, 아가씨. 저승이 아니라 제 집입니다. 아가씨의 무덤은 없었고 관도 깨끗했습니다. 아가씨가 죽었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총각 머리에 번뜩 스친 생각이 있었다. 혹시 도깨비가 아가씨를 도운 건 아닐까요? 저도 어제 산에서 도깨비를 만났는데 그 도깨비가 꼭 광희문 쪽으로 가라고 했거든요. 그 말은 필시 아가씨를 구하라는 뜻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처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중얼거렸다. 이상한 일이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 그대로 관 속에 밤새 누워 있었다면 저는 다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두 분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총각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유, 아닙니다. 아가씨, 댁이 어딘지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어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총각은 처녀가 알려준 곳을 찾아가 보았다. 북촌의 아주 으리으리한 대저택이었다. 총각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중얼거렸다. 와, 이대감 댁이었네. 내가 머슴일을 몇 번이나 했던 곳 아닌가. 그럼 아가씨가 바로 이대 교수였단 말이구나. 귀한 집 아씨였네. 총각이 대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나왔다. 저 이대감 댁 아씨를 제가 지금 잘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다. 이놈아, 당장 꺼져라. 어디서 미친 소리를 하는 게냐? 돌아가신 아가씨가 어떻게 살아나? 당장 물러서지 않으면 매질을 할 테다. 총각은 욕만 잔뜩 먹고 기가 죽은 채로 집으로 돌아왔다.
처녀는 조용히 웃으며 한 통의 편지를 써서 총각에게 내밀었다. 이 편지를 전해주세요. 아버지께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 필적을 누구보다 잘 아실 테니까요. 총각은 다시 이대감 집을 찾아가 편지를 전했다. 편지를 펼쳐본 대감은 순간 숨이 멎은 듯 얼어붙더니 기절할 듯이 놀랐다. 이럴 수가. 이건 내 딸의 필적이 맞구나. 정녕, 그 아이가 살아났단 말이냐? 하늘이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이승으로 다시 보냈구나. 이대감은 곧바로 가마를 보내 딸을 데려오게 했고 총각과 어머니에게는 생명의 은인이라며 쌀가마니와 사례비를 보냈다. 대감마님께서 고맙다고 보내온 것이네. 이대감 청지기가 말했다. 뜻밖의 횡재에 총각은 기뻤지만 마음 한구석이 쓸쓸하고 허전했다. 이대감 집 아씨를 다시 못 본다니 못내 아쉽구나. 그런데 며칠 뒤 이대감 집 청지기가 다시 찾아와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아씨께서 자네와 혼인하겠다고 고집을 피우신다네. 총각은 깜짝 놀라며 눈을 크게 떴다. 예? 아씨께서요? 저 같은 놈하고 어떻게... 청지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이고 참, 글쎄 아씨가 어찌나 고집을 부리시는지 대감마님께서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도무지 꺾을 수가 없었다네.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아니면 시집가지 않겠다고 우기시지 뭔가. 총각은 얼굴이 붉어지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사실 그날 이후로 아씨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런 기회가 올 줄이야. 그러자 청지기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뭐 자네가 운수 대통이라 생각하겠지만 나 같으면 그댁 사위가 되는 건 사양하겠네. 이대감님 성격이 불같은데 가난한 자네를 노여움 없이 두실까? 하루하루가 파리 목숨이요 바늘방석일게야. 하지만 총각의 귀에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다. 그는 눈을 반짝이며 속으로 다짐했다. 아름다운 아씨와 하루라도 함께 할 수 있다면 세상 무엇이든 두렵지 않다. 얼마 후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부부가 되었으며 총각의 집에서 알콩달콩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혼례 후에도 이대감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망신이다 망신이야. 우리 집에서 머슴이나 하던 가난뱅이를 사위로 삼다니. 이대감은 화병이 생겨 끙끙 앓았다. 마음속 분노와 증오가 점점 불타올라 나중에는 무서운 생각까지 품게 되었다. 저놈을 계속 사위로 두느니 차라리 내 딸을 과부로 만드는 게 나을 것이다. 이대감은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다. 그는 은밀히 힘센 하인을 불러 사위를 미행하도록 지시했다. 기회를 노려 벼랑 아래로 던져버려라. 이번에야말로 숨통을 끊어야 한다. 하인은 명을 받들어 사위를 뒤쫓았다. 마침내 기회를 이엇보다 사위를 등 뒤에서 밀어 벼랑 아래로 떨어뜨렸다. 사위는 그대로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그러나 기적같이 튼튼한 나뭇가지에 걸려 목숨을 건졌다. 사위는 땀을 닦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다행이다. 죽을 뻔했네. 계략이 실패로 끝났지만 이대감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사위가 배를 탈 기회를 노렸다. 뱃사공으로 변장해라. 배를 띄우면 물속에 쳐넣어라. 하인은 뱃사공 차림으로 사위를 태우고 강 한가운데서 배를 흔들었다. 그러더니 힘껏 사위를 물속으로 밀쳐버렸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물에 빠진 사위는 헤엄을 전혀 치지 못해 위급한 상황에 놓였다. 그때 어디선가 통나무 하나가 떠내려왔다. 이게 웬 통나무? 사위는 필사적으로 통나무를 붙잡고 목숨을 구했다. 그 광경을 본 하인은
눈을 부릅뜨고 혀를 찼다. 아니 저놈은 운이 얼마나 좋은 거야. 귀신이 도와주기로도 하나? 그런데 남편이 자꾸 위험에 빠지자 아내는 심상치 않은 낌새를 알아차렸다. 서방님, 죄송해요. 아무래도 아버지께서 몹쓸 일을 꾸미신 것 같아요. 총각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예? 설마 장인어른이 그런 일을? 아내는 고개를 떨구며 단호히 말했다. 여기 계속 있으면 분명 또 무슨 화가 닥칠 겁니다. 서방님, 어머니를 모시고 저와 함께 도망쳐요. 그리하여 부부는 어머니를 모시고 먼 산골로 숨어 들어갔다. 아내는 폐물을 팔아 작은 땅을 마련하고 남편과 함께 땀 흘리며 열심히 일했다. 이대감은 갑자기 사라진 딸이 서운했지만 눈의 가시 같은 사이가 없어진 것을 위안으로 삼았다.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어느 해 이대감은 과거 시험 감독관이 되었다. 시험장에서 장원으로 뽑힌 선비가 앞으로 나왔다. 장인어른,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이대감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았다. 아니 자네는... 놀랍게도 그 선비는 자신이 그토록 싫어했던 사위였다. 무식하고 가난하다 여겨 미워했는데 1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사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동안 아내의 지도와 뒷바라지로 학문에 매진해 마침내 장원급제까지 한 것이다. 이대감은 그제야 자신의 지난날이 부끄러워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미안하네. 내가 자네에게 큰 죄를 지었네. 그러자 사위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아버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아내를 제게 보내주셨잖아요. 그 덕분에 미천했던 제가 장원급제의 영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위는 너그럽게 장인 이대감의 손을 잡았다. 온 가족이 다시 모여 화목한 웃음을 찾은 그때 마당 한켠에서 푸른 불덩이가 일렁거렸다. 그 푸른 불덩이는 옛날에 총각이 산에서 만난 남자였다.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저 박서방이 자네가 잃어버린 방망이를 찾아준 그 박서방인가? 그렇다네. 그 은혜 갚느라 아주 성가셨다네. 죽을 고비도 어찌나 많이 겪는지 티 안 나게 살려주느라 애썼다네. 다른 도깨비가 웃으며 거들었다. 자네가 목숨만 구했나? 죽은 아씨까지 살려 장가도 보내주었지 않나? 그렇네. 박서방이 여기까지 온 건 다 내 덕이라네. 억세게 운 좋은 박서방이네. 자, 그럼 우리 또 잔치집에 가보세. 응, 어서 가보세. 푸른 불덩이와 함께 도깨비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자 집안에는 다시금 잔치와도 같은 환희가 가득했다.